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얘기하면은 약간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이 왜 그렇게 열광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들은 유료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무료로 영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적정 밸류에이션 가격까지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가,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이거는 다른 데서는 돈 받고 알려주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양이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프리장 포함하면은 21%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랭라자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유한양행은 일단은 랭라자에 대한 모멘텀만 부각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예상보다 랭라자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부각을 받고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랭라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3억 2천만 달러, 한화로는 4,500억 가량이 나온다고 결과치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가량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추이를 넘어가면은 연매출 1조가 넘어가는 블록버스터 약품이 만들어지는 게 랭라자다.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로열티로 수령한 금액이 1조라는 거예요. 글로벌 판매량은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랭라자에 대한 미래 성장치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수익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일스톤이 뭔지, 그 로열티가 뭔지, 그리고 이 로열티 구조를 따라서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미래 성장가치 밸류에이션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정 가격은 얼마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막상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랭라자라는 치료제가 FDA에 승인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게 항암 치료제 시장에서 승인을 받은 거는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랭라자의 치료는 비소세포 폐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폐암 치료입니다. 폐암 치료. 폐암 치료인데, 이 폐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 시장이 있고요, 2차 치료제 시장이 있고 3차 치료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이 1차 치료에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2차 치료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더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고, 2차 치료제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중증 치료로 3차 치료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를 사용을 하다가 이게 안 먹힌다라고 하면은 약물성이 약간 독하긴 하지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위험도가 있을 수 있는 시장 치료제로 넘어가는 게 2차 치료제. 그거보다 조금 더 위험하지만 약물이 세지만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3차 치료제로 가는 겁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1차 치료제에서 사용을 하고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0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0 정도가 치료가 됐다라고 하면 2차 치료제는 이 50만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점유율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1차에서 치료가 끝난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2차 치료제에서 또 여기서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다. 한 절반 정도가 나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3차 치료는 25%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차, 2차, 3차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용될 수 있는 약품에 대한 파이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렉나자는 병역요법이긴 하지만 이 렉나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얀센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 개발한 아미반타밥이라는 약물을 통해서 같이 병역요법을 사용을 하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렉나자 단독요법은 아닙니다.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다른 약품을 써요. 그래서 수익을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니까 나눠서 쓰겠죠. 그래서 100%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매출액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차 치료제 시장을 항암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호재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굉장히 열광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렉나자를 개발했던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은 최초 물질을 개발한 거는 국내 상장사인 오스코텍. 이 오스코텍 기업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을 하고 나서 이 물질을 유한양행한테 임상실험을 하다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유한양행한테 기술 이전을 합니다.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유한양행이 맡아서 임상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한 이상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요 구간에 기술 협상을 진행을 하고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얀센의 자회사한테 또 기술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한테 기술 이전을 하면서 2상 성공하면 로열티 받고 또 3상 성공하면 로열티 받고 2상 성공하면은 마일스톤 받고 3상 성공하면은 마일스톤 받고 FDA 승인한 다음에 상용화를 되면은 나머지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돼서 단계별로 기술 이전 금액을 계속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매출의 일부 퍼센트 게이지를 꾸준하게 나눠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DA 승인까지 됐기 때문에 유럽도 승인, 유럽 EC도 승인이 됐고 미국 FDA 승인도 됐고 일본 쪽으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상용화에 대한 승인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라이센스에 대한 마일스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만 하더라도 유한양이 가져가는 게 한 145억 정도에 대한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일스톤보다는 로열티예요. 그래서 이 로열티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은 판권을 일단은 얀센이 다 가져갔습니다. 얀센이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를 다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얀센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한 10%에서 15%를 로열티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지금 기술 이전 협상을 하게 된 건데 요 금액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가 있느냐. 지금은 연에 한 1조 정도에 대한 로열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타났죠. 근데 글로벌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렉나자에 대한 매출 성장 요 모멘텀을 보면은 2030년도까지에 대한 성장치를 봤을 때 한 50억 달러 정도, 이 50억 달러에 대한 목표치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목표치 자체가 이렇게 존슨존슨이 얘기를 한 게 얀센이랑 굉장히 엄청난 수치를 기록을 한 것도 아니다.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매출을 좀 목표로 세우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라고 하면은 한화로는 69조 5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쉽게 69조에 대한 성장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10%에서 15% 정도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유한양행이 가져갈 수 있는 연간 매출은 이 렉나자에 대한 모멘텀만 가져갔을 때
로열티가 10%라고 하면은 6.9조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중간 단계인 12%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8조 2,800억 정도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15% 맥시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연매출 10조 3,500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매출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게 최초 물질을 개발한 게 누구다? 오스코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열티가 10에서 15%가 들어오면은 요거를 또 분배를 해야 됩니다. 오스코텍이 4, 그리고 유한양이 6. 그래서 6대 4로 비중을 나눠서 이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최초 물질을 개발을 한 오스코텍이 기존에 유한양행한테 기술 이전을 하는 조건이 여기에 대한 발생되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이런 것들을 6대 4로 나누기로 했고, 그러면 이 6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얀센한테 판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10에서 15%, 그러면 총 매출에 대해서 10에서 15%를 유한양행이 가져가고, 유한양행이 또 이거를 6대 4로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이랑 나눠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이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스코텍도 같이 커플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9조에 대한 매출이 만들어졌을 때 로열티를 중간값으로 한 보수적으로 12% 정도로 계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총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가 8조 2,8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유한양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60%를 가져가니까 4조 9,700억 가량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스코텍은 40% 가져가니까 3조 3,100억 가량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에 대한 모멘텀은 어마무시하게 클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로열티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커다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조 5천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주가가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적정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연간 매출이 한 5조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20%가 나왔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1조 가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보수적으로 가져갔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20% 나오면은 바이오에서는 적정 퍼가 보통은 한 20배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적정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20조 정도, 20조 조금 약간 플러스 알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에서 20조에서 21조 정도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10조 5천억이다 보니까 여기에 곱하기 2배 하면은 21조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프리미엄 딱히 없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적정 주가만 하더라도 지금의 2배 가격이 적정 주가다. 근데 이거를 좀 기준점으로 잡아서 약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그러면 예상 시가총액은 적정 주가를 한 25배 정도 펄을 적용을 하게 되니까 한 31조까지 우리가 높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정말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 30%까지 잡는다. 그러면 시가총액 한 45조까지도 적정 주가가 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보다 2배 가량은 성장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고점이 16만 원대입니다. 16만 6,900원인데 지금 가격에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계산만 돼서 로열티 적용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적정 주가는 26만 원 이상은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26만 원에서 30만 원 요 정도에 대한 박스권으로 오는 게 일단은 적정 주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열티만 본다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연매출이 이렇게 5조 가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오스코텍한테 신규 물질을 사가지고 FDA 승인을 받는 게 유한양행이죠. 그러면 더 많은 물질을 사가지고 제2의 렉나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이 실적 플러스 알파로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지금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다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 말고 이 기업에 대한 멀티플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사실 유료로 강의를 알려드려도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감을 하시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무료로 좀 체크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전략
그리고 우리가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까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정보 신청하시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연락 주신 분들한테 또 디테일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주시고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 유한양행은 정말 타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만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정말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